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가계부채는 물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있는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 인지상정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숨기거나 뭐 그렇게 영가로 매각하거나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행위라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상담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뭐 다 수임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래서 지금 사행위를 자가적으로 진단하는 그 어떤 뭐 기준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도 있고 이제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이 건물이죠. 그리고 전세금, 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업체든 개인이든. 근데 그거를 이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그런 재산을 이제 빼돌리는 거죠, 시쳇말로. 그러면 이제 사행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채권자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할 거다, 뭐 이런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 뭐 메신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법으로 얘기하면 소제기의 기세, 이 소송 등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 있을 때 자산을 빼돌리게 되면은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거죠. 사행위 취소소송도 물론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항상 기준은, 자산 처분 시점,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 A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이 자산을 처분하면 사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빚보다는 자산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해당 자산을 팔고 나니까 빚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은 또 사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매각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사행위라고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전세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일한 재산, 다른 재산은 없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사회 의사도 추정하고 사행위가 추정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이전이 배우자나 그 다음에 자녀들이나 그리고 뭐 친척, 그러니까 뭐 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은 이제 그 법마다 조금씩 범위가 틀립니다. 뭐 세법상으로 6촌 이내고 뭐 그 채무자 회생법 이런 데서는 또 8촌 이내고 8촌 이내 혈족이고 뭐 그 또 여러 가지 법에서 6촌 내지 8촌으로 달라지는데, 이 특수관계인한테 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좀 소송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매각 경위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수관계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그 자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알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좀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이렇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그 거래처와의 거래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이제 사회 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기 뭐 제가 분명히 인지상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는 많고 뭐 내 집 한 채 유일하게 있는데 이거 뺏기기 싫어서 또 뭐 협의 분할 협의 이혼하면서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로 100% 다 넘겨주고 이거 다 사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행위는 절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들어오지 않고 재산을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이제 제기가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가지 한 6가지 7가지 말씀드린 것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사행위가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습니다.